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저번에 아니 제가 글 쓴 거 그거 발표할까요? 글 쓴 거? 아, 그거 내용들 보면 깔끔한 게 되게 많던데. 그 깔끔한 그 요즘 진짜 그 글솜씨가 꽤 깔끔. 맞아요. 점점이는 깔끔해져가 담백하다 그럴까? 이걸 거기다 주문해 놓고 지금 얼떨결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그 갑자기 얼떨결에 실제 뭐 이렇게 사주 사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개념에 대한 이제 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지 맞아요. 저번에 궁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맞아 저번에 그게 그럴 수 있다 배우자 자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겠다. 궁리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궁리가 이제 사주가 8글자가 있잖아요. 8글자가 있으면은 그 8글자의 그 8글자 자리에 궁리가 있잖아요. 그 궁리를 시공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덤덤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궁이라는 개념이 아주 위대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위대한 걸 이제 인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궁이가 왜 위대하냐면은 이게 나라는 사주팔자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절대론의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궁리는 성립이 안 돼요. 세상을 절대론적으로 보면 궁리는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리는 절대적으로 규정된 온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내 팔자 안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여기 대입시킨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라는 거를 이제 반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로 다른 사람 사주를 보잖아요. 이게 궁이가 주로 가족으로만 돼 있지만은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가족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무토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토면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내 뭐 직장 뭐 상사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무한 확장이 돼요. 그래서 확장을 이루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게 내 궁이 한 80억 명이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지자리만 본다 그러면은 뭐 개묘다 일주가 개묘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내가 개수고 내 배우자를 묘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수강생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경금일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경금이 경호인데 나라는 사람이 일주로 치면 경호인데 이게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내 남편한테서 나는 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금인 거예요, 묘목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분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초심자 배운 지 한 달쯤 되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금이에요, 묘목이에요? 둘 다. 둘 다예요? 그러면은 지금 화사님은 한 명이 아니네. 그렇죠? 두 명으로 보이는. 지금 두 명으로 분리돼서 보는데. 왜냐면 세포 분열했네. 다중. 지금 둘 다라고 했잖아요. 둘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묘예요, 경이에요? 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주변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상대적인 값이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아니 근데 질문 드리는 건데 답을 하시지 말고 그냥 궁금하니까 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 저를 잘 모르고 네.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로 규정지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개라는 남편 입장에서 나를 경으로 볼지 나를 묘로 볼지 그냥 정반대잖아요. 경으로 본다면은 개가 경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 입장에서는 개가 또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묘라고 걔가 묘를 보면 키워주려고 하는 거고 정반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걔 입장에서 경호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묘목으로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걔랑 같이 있을 꿀목이나 때는 꿀목. 내가 묘가 되고 응. 따로 있을 때는 내가 경이 되는. 오. 와우. 네? 그러니까 네. 장소, 시공간이 이렇게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양자 역학 개념이에요. 양자 역학의 개념인데 양자 역학에서 이중순리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중순리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중으로 여기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빛, 분자 이런 걸 쏘는 거예요. 빛, 원자, 분자 뭐 이런 걸. 전자, 다바 이런 걸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멍이 하나예요. 구멍이 하나면 여기서 전자 다바 쏘면 여기 어떻게 여기 표시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쏴요. 여기서 막 뿅뿅뿅뿅 쏴요. 전자를 한 개씩 분리해서. 그러면 여기 어떻게 표시될까요? 여기에. 볼 때랑 안 볼 때랑 다르죠. 아니 하나 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주로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가 뚫렸어, 또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쏘면. 그럼 여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관측을 그러니까 실제 이 나온 거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전자 R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나간다 그래요. 파동으로 나가지고 중첩이 돼가지고 중첩이 되니까 물처럼 그 호수에다가 돌 던지면은 돌이 이렇게 그 파형을 이루면서 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자를 방사하면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관측을 해요. 그래서 관찰자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신기하게 여기에 그냥 여기 하나로만 또 맥혀 이제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로만 이렇게 박혀요. 여기 관측을 하면은 관측을 안 하면은 파동이 돼가지고 파동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특별한 하나의 개별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냥 뭉뚱그려 있다는 거예요. 뭉뚱그려. 근데 관측을 하면은 딱 하나로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을 하는 순간 그래서 이게 그 원리가 뭐냐면은 양자 역학에서 관찰자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관찰하기 이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한 순간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일지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관측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일지 자리에 있는 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해. 내가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이 약혼만 했어. 그러면 아직 이 자리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아까 경우라고 쳐보죠. 경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 내일 결혼을 해요. 그럼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묘로 보여요. 신기하죠? 조졌네 그러면. 조지죠. 관측되는 순간 조지는 거예요. 조졌어. 그러니까 그게 결혼하냐 안 하냐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애인으로만 지내면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되는 순간부터 성격이 개가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는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배우자 자리에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리에 있다고 해도 거리를 둘 수 있잖아요. 각방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직 살림을 한다든지 이러면 배우자 자리에 있지만 있지 않았죠요. 그러면 그러면 묘였는데 묘가 아니게 돼버려요 또. 근데 각 한 방에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친하게 지낸다든지 이러면은 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원래는 경오였는데
나에게 관측될 때는 묘가 되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묘가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화사님이 둘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일 수도 저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계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계묘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 한 번씩 결혼을 다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다 연애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자리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저의 이 일지 자리의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존재가 하나 뿅 늘어나요. 원래 화사님은 그냥 단일한 존재인데 저의 일지에 들어옴으로써 또 하나의 존재가 관측돼요. 그러면은 존재가 2명이 돼요. 그런데 저만 있지 않죠? 여기 뒤에 또 꽃대걸리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이 또 늘어나죠? 그리고 뒤에 있죠? 그럼 4명의 존재가 되죠? 이렇게 하면 5명의 존재가 되죠? 6명, 7명, 8명. 지금 순간은 이미 8명의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나는 그러니까 이게 교준. 이게 관념적으로 8명의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양자 역학상 과학적으로 8명의 존재로 존재한다고요. 왜냐면은 내 자리에 들어오면 관측이 되기 때문에 관측이 되면 그 파동이었던 것이 입자로 정해지면서 이 우주상이 입자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혼자이지만은 1, 2, 3, 4, 5, 7명 같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난 8명인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 지금 8명이 있어요. 지금. 마치 염력을 부리는 느낌도 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줄게. 지금 사람. 그리고 그 개념도 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나라는 존재가 나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걸 또 확장시키면 80억 명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80억 명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물리적으로 못 만나지만은 이론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80억의 존재로 존재하는 거죠. 사실 나는 80억 가지의 종류인 거예요. 가능성으로. 왜냐면 내가 어디 뭐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 누구 뭐 마누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누라가 되면 그 사람이 일지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한히 확장될 수 있잖아요. 내가 시간만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능성으로는 80억 가지의 가능성으로 나는 존재하는 거죠. 다만 관측이 되는 건 한정적이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제가 만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측되는 게 한정적이니까 한정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일 뿐이지 가능성으로는 80억 개의 가능성이죠. 근데 이게 인간만이 아니에요. 나는 개한테도 관측돼요. 그리고 길 가던 어떤 뭐 나무한테도 관측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궁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걔네들이 애하고도 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양자적으로. 그러면은 80억 개가 아니죠. 수십 조개의 존재죠. 나는 수십 조개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엉뚱한 생각은 이거를 사주로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4개 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7개의 간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봤어요. 7간으로 7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7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7차원이 뭐냐면은 임수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보통 이게 7차원으로 나눈 거는 그냥 나눈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어떤 이제 인지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어요. 인지학이나 아니면 신지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신지학이라는 학문에서 그 우주 세계를 7차원으로 나눠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의 차원을 네, 그렇죠. 근데 의식의 차원이 아니고 우주 차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존재하는 양상이 7가지로 나뉜다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는 16차원까지 이미 네, 그거는 근데 나누기 나름인데 신지학이나 인지학에서는 7차원으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차크라 말씀. 네, 그렇죠. 이게 차크라의 사실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꼭 7개로 나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의식을 확장시켜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우주적인 의식이 뭐냐는 거죠, 우리. 그거는 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수는 사주팔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사주팔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5차원이거든요. 5, 4, 3, 2. 여기 1차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차원도 안 들어있고 7차원도 안 들어있는데 그러면 사주 몇 자냐면은 사주 몇 자 이게 다요? 14자죠. 사주 14자가 되는 건데요. 8자가 아니고 여기에는 임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요거밖에 물질 세상에서는 안 드러나요. 근데 임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이거는 쓸 필요도 없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수적인 거에 지금 뭐 발현되는 것도 아닌 거고, 임수적인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주 팔자 임수를 여기 쓴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개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차원에는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7차원은 뭐냐면은 유물 혼성 상태예요. 유물 혼성 상태고 빅뱅 이전이고 우주의 가장 근원의 에너지 상태. 근원의 에너지 상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빅뱅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빅뱅이 일어났으니까 빅뱅 이전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고 우주의 중심에는 여전히 빅뱅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주라는 에너지 자체가 빅뱅 이전인 거예요, 사실은. 우주라는 것의 본성 자체가 빅뱅 이전이니까 이거가 임수인 거고 그 다음에는 6차원은 개수인데 이거는 6, 7차원 임수는 무고 6차원은 이거는 이제 이걸 영이라 그래요. 영. 우리 영혼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7차원과 6차원을 거쳐서 태어난 존재인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5차원은 뭐냐면 혼이에요, 혼. 그래서 보통 인간은 영혼 6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영혼이면 4, 3, 2, 1은 6이겠죠. 육체가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육체적인 단계겠죠. 또 5차원은 혼이라고 하는데 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5차원부터 연간이에요. 4차원은 월간이고 3차원은 일간이고 2차원은 시간이고 1차원은 분간이에요. 분간. 그래서 연간 5차원인 연간인 혼은 인식의 주체예요. 보통 일간을 인식의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일간으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일간이 아니고 연간이라고요. 왜냐면 임수와 개수로부터 일간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임수와 개수로부터 일간이 바로 못 태어나요. 임수와 개수로 연간이 태어나고 그 월간으로부터 월간이 태어나고 그 월간으로부터 일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임수와 개수가 우리의 근원이라고 하면 그 근원으로부터 태어난 태초의 나의 본성은 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이 인식의 주체고 월간은 인식의 주체가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가 이 4차원에 있는 월간은 인식의 주체가 이 3차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간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선글라스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을 보는 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 일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방식 같은 거예요. 일간은. 그 방식을 보는, 그러니까 그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간이라는 그 방식을 바라보는 관측자예요. 월간.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라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월간이 부모잖아요. 궁리적으로. 근데 그걸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초자라고 그래요. 초자. 일종의 감시자 같은 거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혼내기도 하고 뭔가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초자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심리학 용어로 슈퍼에거라고, 그 초자를 영어로 하면 슈퍼에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부모자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위에 있는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도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능. 그게 월간이에요. 그럼 월간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더 성찰적으로 바라보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간은 당연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틀이에요. 인식 틀. 일간이 나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인식 틀이라고요. 내가 쓴 안경, 선글라스 이런 거라고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면 에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는 인식 틀로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차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이 물질 세상 모토 위에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지금 공간이랑 3차원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거는 그거보다 차원이 낮은 2차원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에고의 반영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죠. 나라는 에고를 투사하여 이 세상에 발현시킨 거예요. 물론 애를 낳았을 때 나 이렇게 낳아야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낳아지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창조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썼다든지 아니면 뭘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건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1차원이 있어요. 분간. 우리는 분간이라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분간은 뭐냐면은 욕구에서 즉시 반영되는 본능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드라고 그래요. 이드. 아니 그 심리학 용어로. 그리고 원초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초화 그리고 쾌락 원리라고 해요. 쾌락 원리.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1차원으로 살면요. 그거는 인간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보통 어떨 것 같아요? 동물이 이런 연간이 있을 것 같아요? 5차원. 그러니까 연간이나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은 무조건 1차원으로 살아요. 분초 단위로 살아요. 물론 분간 밑에는 초단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수학적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인간이란 존재, 아니 동물이란 존재는 이 분간에 철저하게 맞춰 살아요. 그래서 본능과 쾌락과 이런 거에 맞춰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순간순간 바뀌는 이 천간의 원리에, 천간에 의하여 살면 어떻게 되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순간순간 뭐가 올라오죠. 욕구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죠. 그럼 화를 막 바로바로 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동물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이유는 인간은 이 분간이나 시간에 의해 살지 않고 연간에 의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간이나 월간에 의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의식이 발전하면 실천까지 가요. 그래서 나는 무의 존재라는 것까지 인식이 확장되면 초라는 게 분이나 초라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 초월해버리죠 자연스럽게. 근데 인간이 점점 나라는 존재 각인이 생기면 나는 이래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점점 밑으로 떨어져요 차원이. 그래서 개돼지가 돼버려요. 지렁이가 돼버려요. 동물이 돼버려요. 요즘 개돼지 많잖아. 사회가 갈수록 개돼지가 많아. 그래가지고 인간이란 존재는 3차원, 4차원, 5차원을 동시에 포함한 빛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게 요간한다는 책이 나오는데 인간이라는 책은 3차원 공간과 4차원 시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3차원 시공간과 4차원,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거는 일간이죠. 4차원은 월간이죠. 그것들을 벗어나면 빛의 존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빛의 존재가 되면은 연간이 돼요. 내가 연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빛이 돼요. 그러면은 6차원, 7차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윤회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이 차원 공간 속에서 물질하고 안 돼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6차원, 7차원 올라가서 신이 돼요. 임수의 공간이 이제 임수의 노자나 뭐 부처나 이제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본능에 충실하게 산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나의 뭔가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은 점점 동물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말이 이런 말 있어요. 카르페 디엠. 현존.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개돼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카르페 디엠이 뭐야? 지금 현재 충실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욜로족 이런 말 있죠. 내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 내 욕구에 충실하자. 이거는 인간을 개돼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근데 내가 나 자신의 본성도 알면서 현존하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현존만 해. 점점 현존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 초분에 집중해서 살아요. 1초 1분에 집중해서 살아요. 더 높은 차원의 인진 나 자신의 더 높은 차원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바로 사주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 다차원적인,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냥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어떻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냐면, 보통 어떻게 이제 뭔가 이렇게 영적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라는 옷을 입은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영혼이 본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제 디펙초프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를 입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라는 것을 통해 방사되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육체를 통해 방사되는 어떤 데이터라는 거예요. 마치 텔레비전 같이. 나의 육체는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라디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의 가슴이나 머리에 영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육체는 TV라고 말한다는 거는 내 영혼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 말과 뒤에 말 차이? 앞에 말은 내 몸 안에 어딘가에 가슴이 있든지 아무튼 뭐 여기 손가체가 있든지 간에 아무튼 거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좀 과거에 설명이고, 요즘 최신 설명은 뭐냐면 육체 안에 있고 육체 밖에 있다고 말한다고요. 대신 육체라는 그 수신체를 통해 나라는 것이 발현되죠. 그러면 그 영은 어디 있는 거죠? 우주 예, 전체. 비유예요. 에브리웨어 맞아요. 그게 루시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 모든 곳으로 내가 퍼지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every time at once 그 영화도 그걸 보여주는 거고, 본질은 그거예요. 나라는 데이터가 이걸 육체라는 걸 통해서 송신되고 있다면 나라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 그 임수에 있는 거죠, 당연히. 임수에 있는 거죠. 임수는 뭐냐면 우주 근원이죠. 우주 근원, 유물 혼성인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인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본성인 거고, 우리의 CR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본성이 바로 임수고, 그 임수가 우리의 데이터의 창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라는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그냥 만약에 전화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전화기 선을 끊는다고 해서 전화번 당사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 존재가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 말 항상 있어요. 디펙초프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봤습니다. 가면 갈수록 돌겠다. 가면 갈수록 돌겠어.